있었거든요. 예림이 언니랑 정민이 언니랑 그냥 뱅뱅뱅뱅 하면서. 네. 예림이랑 정민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했고. 아 맞아. 거기 꼽힌 적 있다. 그러니까 걔네가 뱅을 많이 한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처럼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 쉬는 시간. 그럼 내가 수업 끝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쌤 뱅? 해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하는 거지. 근데 또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작년에는 늦게까지 남아있는 애들이 많아. 맞아. 지금은 없음. 지금은 없고. 텅텅 비어가지고 누가 빠져가지고. 진짜 윤성아. 그러니까 걔네들 이제 저녁 때 때문에 재면 존나 하기 싫고 귀찮고 지치고 막 이러는데 내가 딱 가려고 하면 쌤 집 가요? 뱅? 하는 거지. 쌤도 못하고. 근데 그 언니들이랑 하는 게 제일 재밌긴 하. 네, 재밌었긴 해. 살벌해서 재밌어. 약간 난 그냥 좀 무서워. 거기 다 약간 그 뱅천대들이라 가지고 진짜. 그냥 머리가 핑핑 돌아가면 되는데. 난 그때가 제일 힘들어. 그리고 초보자도 봐주면서. 정민이가 윤설이랑 저랑 같이 들어갔을 때 맞아. 진짜 기빨려가지고 네 죄송해요. 네 하면서 그건 안 되지 하면서. 그리고 막 알려주면 죄송해요. 알려주지 마세요. 민서 너가 생각해. 이렇게 하고. 네가 결정해. 네가 결정해. 네가 하는 거야. 정민이 언니가. 진심이네. 그래 막 약간 자기 같은 팀이 트롤짓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려면 뭐 그러고 존나 불편한 티 오지게 내고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맞아. 그때 진짜 예림이 언니는 아무 말 안 하는 생각해봐. 얘 혼자 얼굴 시뻘개져. 되게 잘할 뿐 아무 말 안 해. 근데 정민이 언니는 무서워. 무서워 나는 진짜. 그리고 난 정민이 언니랑 친해지기 너무 어려웠어. 우리 오빠 때문에 저도. 하자. 확률 변수. 변수. 확률 변수. 자, 웃었다. 어떤 시행에서. 자, 이거 우리 배운 말입니다. 시행이 뭐였지? 시행이 그거잖아요. 한 사건을 같은 조건 하에서. 했을 때. 뭐? 한 사건이 발생한다고? 같은 조건 하에서 반복 가능한 실험이나 관찰, 그게 시행이었죠. 네. 네, 그죠? 그 행위, 뭐 동전을 던진다, 주사위를 던진다, 뭐 공을 뽑는다, 뭘 이렇게 나열한다, 이런 식으로. 그게 시행이죠. 근데 그 시행에서 그 시행의 모든 결과물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린 뭐라 불러? 전사건이라고는 안 불러요. 전사건이랑 같은 집합이긴 해. 근데 전사건이라고 안 하지. 표본공간이라고 하죠. 어떤 시행에서 표본공간 S의 각 원소에 단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대요. 자, 어떤 시행에서 표본공간 S의 각 원소에 단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확률 변수는 일종의 뭐야? 함수야. 오케이? 확률 변수는 함수인데요. 뭐랑 뭘 대응시킬 거냐면 표본공간 S의 각 원소랑 어떤 실수가 대응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주사위 두 개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한다고 칩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 야씨. 동시에 나 글씨가 더 악필이 돼가는 것 같잖아. 네. 점점. 느낌 없이. 이런 시행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표본 공간이 뭐가 나올 수 있어? 표본공간이요. 11. 뭐 11, 22, 22, 17, 17, 12, 뭐 13, 뭐 등등등. 네. 이런 식으로 가겠죠. 몇 개가 나올까 이거? 이거 36개. 36개가 나오겠죠. 그죠? 네. 이게 시행의 결과물들의 집합인 표본 공간이지. 근데 얘를 뭘로 한대? 어떤 숫자에다가 대응시킨대. 숫자요. X라고 할게요. 여기가 숫자야. 네. 그러면 봐봐. 여기서 1로 이렇게 대응되려면요. 대응되는 대응 규칙이 존재해야 돼요. 뭐가 존재해야 된다고? 규칙. 규칙이 존재해야 돼. 그 규칙이 없으면 숫자에 대응을 못 시킵니다. 네. 1,1을 뭐에 대응시킬 건데? 2. 왜? 1 더하기 1. 그래. 자, 그러면 이 규칙으로 해봅시다. 대응 규칙을 두 눈의 합이라고 해보자. 네. 그럼 1,1은 어디에 대응돼?
2, 2에 대응되죠. 1,2는 어디에 해당돼? 3, 3에 해당되겠죠. 1,3은 어디에 해당돼? 4, 4가 되겠죠. 그럼 여기 어딘가 2,2도 있지. 4. 그 2,2도 어디 해당돼? 4에 해당돼. 맞죠? 그지? 3,1도 있을 거 아니? 3,1도 어디 해당돼? 또 4. 4에 해당돼.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해요. 네. 그럼 이런 경우에 확률 변수 x를 말로 표현해 줘야 돼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어디 갔냐?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두 눈의 합을 확률 변수 x라 하자라고 말하면 확률 변수가 이렇게 약속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 규칙성이 확률 변수가 정해지려면 어떤 시행에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 확률 변수를 만들지를 약속해야 돼. 네. 자, 그럼 다시 확률 변수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결국 여기서 하려는 게 뭐냐면 뒤에 가서 하려는 게 통계 파트에서 하려는 게 결국은 이거거든. 확률 변수 만들어서 걔네들 가지고 평균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고 분산 구하고 할 거야. 근데 평균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고 분산 구하려면 숫자여야 돼. 네. 숫자여야 값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지?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시행의 결과물들이 물론 숫자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하면 그 결과물 자체가 숫자지. 1, 2, 3, 4, 5, 6.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게 되면 그 결과물이 순서쌍이지. 네. 아니면 A, B, C, D, E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시행을 한다고 하면 그 결과물들이 뭐 각각? 열. 배열이잖아, 배열. 그지? 알파벳 배열, 5개짜리 배열들이 결과물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 결과물 그 구성하는 원소, 시행의 결과물들이 숫자가 아니야. 근데 평균을 어떻게 구해? 힘들죠. 힘들지. A, B, C, D, E의 평균을 구하세요. 뭔데? 알파벳은 어떻게 구하냐고.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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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확률 변수라는 개념을 통해서 뭐에 대응시켜야 돼? 실수에 대응시켜야 돼.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이 함수, 네. 이 대응하는 함수, 이 전체를 뭐라 부른다고?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얘는 다르요? 이 전체를 확률 변수라고 불러. 근데 문제는 확률 변수라는 말이 사실상 확률 변수는 사실상이라는 말을 쓸게요. 동음이어예요. 동음이어가 뭐? 이거 밑에 리마크에 나올걸? 맨 밑에 리마크에 이 말이 있어. 뭐라고 돼 있니? 읽어봐. 소리 내서.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을 정의역으로 하고 실수 전체의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이면서 여러 가지 값을 갖는 변수의 역할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봐봐. 확률 변수가 이 전체가 확률 변수라고 지금 얘가 약속하고 있잖아. 네. 근데 뭔가 이 함수이려면 그러니까 함수를 지칭하려면 정의역도 있고 공역도 있고 이 대응 관계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정의역의 존재와 공역의 존재와 대응 관계 이 세 개가 모두 콜라보돼서 함수인 거잖아. 네. 확률 변수 자체가 이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닷셈 까고 여긴 뭔지 모르겠고 그냥 이 집합 있죠. 집합. 이 확률 변수 그 결과 여기 있는 실수들의 집합. 네. 이 집합만을 말하기도 해. 사실 저도 저것만인 줄 알았어요. 이 집합만을 확률 변수라고 부르기도 해. 그러니까 확률 변수는 함수일 수도 있고 확률 변수라는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숫자들의 집합일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하필 둘이 단어가 똑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쓰다 보니까 얘만 쓰게 되는 거거든. 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애매할 바엔 차라리 이게 두 개가 다른 개념인데 이름이 같다라고 치자. 그리고 문제에서 구분하는 거야. 얘가 이 확률 변수인지 이 확률 변수인지 변수로서의 확률 변수인지
그냥 그 함수 전체로서의 확률 변수인지 문제에서 구분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구분을 못해서 틀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개념으로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하필 확률 변수잖아. 네. 그지? 네. 왜 하필 확률 변수겠어? 저기 있는 게 이렇게 변해서 변수. 근데 확률이라는 변수인 건 알겠어. 네. 확률이란 말은 왜 붙었을까? 확률이요. 그러니까 한 개만을 포함할 수도 있고 저 밑에처럼 두세 개도 포함할 수 있어서. 잠깐만. 네. 아니, 난 아직 안 말해주긴 했는데, 자, 이게 확률인 이유는 뭐냐면요. 얘네가 이 변수들 있지. 네. 여기서 야, 봐봐. 여기 이 규칙에 의하면 두 눈의 합이라는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네. 2, 3, 4 어디간 5도 있을 거고 6도 있을 거고 7도 있을 거고 8도 있을 거고 9도 있을 거고 몇 가지 있을까? 36까지죠. 개색 뒤질러. 두 눈의 합인데 12까지 있죠. 12까지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지? 아, 그렇네. 그지? 그러면 이 2부터 12까지의 그 확률 변수 값들 있지? 네. 얘네가 나중에는 어디에 연결될 거냐면 확률에 연결돼. 얘네 각각이 확률을 가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2가 나올 확률, 12가 나올 확률. 비슷하잖아요. 그 얘기야? 그 얘기였어? 한 개, 저기 확률 변수에 쟤네들이 한 개 포함될 수도 있고 세 개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 얘기였어? 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오케이. 얘가 2가 대응되는 확률 값이 있을 거야. 네. 그 확률 값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조금 이따 말해줄 건데 동엽이가 말한 그겁니다.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P, X라는 확률 변수가 2가 나올 확률이라는 뜻이야, 얘가. 오케이? 자, 그러면 3이 대응되는 확률이 있을 거 아니? 네. 그러면 걔 또한 P, X라는 확률 변수가 3이라는 값을 가질 확률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통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P, X equal X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확률 어떻게 구하느냐? 졸라 간단합니다. 표본공간의 원소의 개수에서 얘를 대응시켜주는 개수. 이에 대응된 수. 수의 개수라고 해야 되나? 이에 된 개수. 개수. 몇 개? 더해서 2 나오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 네. 그럼 얘 36분의 1. 더해서 3 나오는 건? 36분의 2. 그치. 왜? 1, 2 아니면 2일일 거잖아. 그죠. 그치? 그럼 36분의 2. 자, 더해서 4 나오는 건? 36분의 3이죠. 이미 내가 다 해놨죠? 네. 1, 3, 2, 2, 3, 1 말고는 없겠죠? 네. 더해서 4 나오는 게 36분의 3. 네. 이런 식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몇일까? 그러면은 이 대응된 결과물들 다 더하면 1이죠. 1이겠죠? 그죠? 표본공간의 모든 원소의 개수 가지고 한 거니까. 그지? 자,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을 가져? 그 값은 전부 다 확률 값을 가져. 그래서 확률 값을 갖는 변수다 해서 확률 변수인겨. 알겠어? 네. 확률 값을 갖는, 확률 값을 대응시켜주는 변수다. 그래서 확률 변수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 확률 변수라는 집합이, 지금 나는 확률 변수라는 단어를 이 집합으로 쓰고 있어요. 뉘앙스 파악됩니까? 네. 확률 변수가 이 전체일 수도 있지만 이것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확률 변수 x가 이 자기 각각의 원소들이 어떤 확률 값에 대응되잖아. 네. 이 대응되는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이걸 확률 분포라 그래. 분포라 함은, 자, 확률이 들어간 이유는 이 결과물들이 확률일 거고, 분포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어떤 단어야? 어떤 의미를 가져? 일상어에서 분포가 무슨 말? 퍼져 있는 모양을 일컫는 말이잖아. 그지? 퍼져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단어잖아. 그지? 분포라는 말 처음 들어봐. 그래, 인구 분포 할 때 분포. 인구가 어떻게 퍼져 있냐 이거잖아. 맞죠. 분포라는 게 퍼져 있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확률 분포라는 말은 그 확률 변수들이 각각 어떤 식으로 확률 값이 흩어져 있는가. 어쨌든 이거 다 더하면 1일 건데 그 1이라는 토탈 1이라는 값이 어떻게 흩어져 있는가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라는 의미로 얘를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이 대응 관계를. 이렇게. 이 대응 관계. 이쪽을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지. 아까 이쪽은 확률 변수라고 하고 이쪽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한다. 오케이. 그럼 이 대응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표현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확률 분포표야. 발음 주의인데, 자, 확률 분포표. 자, 확률이 어떻게 흩어져 있는가를 표현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확률 분포표라는 게 있어요. 본표? 씨발, 말이랑. 확률 분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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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봐. 확률 분포표. 너 해봐. 이상한데? 해봐. 한번 해봐. 확률 분포표. 잘 되네? 확률 분포표. 너 해봐. 확률 분포표. 분표표 되죠? 표가 두 번 나와. 다시. 확률 분포표. 확률 분포표. 확률 분포표. 뭐할 때 분포표. 확률 분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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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확률 분포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x 그리고 여기 p x equal x. 자, 여기서 얘는 이 표로 그릴 건데 얘가 확률 변수야. 그리고 얘는 확률 값이야.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얘 여기 이거 있잖아. 네. 얘네 두 개를 이렇게 나열한다고 보면 돼. 그럼 지금 이 확률 변수에서 이 확률 변수 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두 눈의 합을 확률 변수 x라 했을 때 확률 변수는 뭐뭐이서 2부터 12까지 3, 4, 5, 점점점 12까지 있겠죠. 그럼 여기다 각각 그가 나올 확률을 쓰는 거야. 자, x가 2일 확률이 몇인데? 36분의 1. 36분의 1이죠. 아까 잠깐 계산해봤죠. 자, x가 3이 나올 확률은 36분의 2잖아. 왜? 더해서 3 되는 건 1, 2 아니면 1이니까. x가 4 나올 확률은 36분의 3이었죠. 왜? 1, 3 아니면 3, 1 아니면 2, 2였으니까. 네. 더해서 5 나올 확률 잽싸게 구해볼까? 네. 1, 4, 1, 4, 2, 3. 2, 3, 3, 2, 4, 1 이렇게 있겠죠. 4개죠. 그럼 36분의 4. 재밌는데? 하나 더 해볼까? 6. 6 나올 확률 36분의 1호 1호 2, 3, 3, 3. 대칭이니까 뭐. 5개. 그렇지. 36분의 5.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마지막 12가 나올 확률은 12가 나올 확률은 36분의 1이죠. 1이죠. 그 왜? 6, 6밖에 없으니까 36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합치면 1이잖아요. 네. 이게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 확률 분포표입니다. 네. 자, 다시. 그러면, 자, 다시 되감아서. 확률 변수란 뭐냐면 어떤 시행에 있는 모든 결과물들을 이들은 숫자일 수도 있고 숫자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어떤 대응 규칙에 의해서 이 대응 규칙은 누가 정해줘? 내가 만들 때 확률 변수를 만든 사람이 정하는 거야. 맞죠. 그럼 보통 이 확률 변수를 문제에서 만들어 놨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문제에서 정해줍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우린 그 대응 규칙에 따라서 확률 변수를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시죠. 그럼 그 이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들이 이건데 어떤 특정한 대응 규칙에 의해서 여기다가 뭘 대응시킨다? 실수에다가 대응시킨다. 그 시행의 결과물들을 어떤 규칙에 의해서 실수에 대응시켜 놓은 이 전체 함수를 뭐라 불러? 확률 변수라 불러. 오케이?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대응돼서 만들어진 이 새로운 변수 x가 각각 당연하게도 확률과 연결되는데 왜? 이 시행에서 이 확률 변수 값이 나올 확률. 이 시행에서 두 눈의 합이 3일 확률, 두 눈의 합이 4일 확률, 두 눈의 합이 5일 확률, 6일 확률 다 각각 확률이 계산이 되는데 왜? 수학적 확률 계산될 거 아니에요. 이거 표본공간 전체 개수를 알고 수 있을 거고 네. 각각 얘를 대응시켜주는 뭐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걸 계산해가지고 확률 값을 나타낼 수 있다. 네. 그러면 각각의 변수의 값들이
이 값을 가질 확률을 가지는데 이 대응 관계를 뭐라 부른다? 확률 분포. 확률이 어떻게 흩어져 있는가? 확률 분포다. 오케이. 네. 그럼 그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확률 분포 표다. 오케이? 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대응 규칙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도 바뀌겠죠. 바뀌죠. 그지? 만약에 내가 지금 두 눈의 합이라고 해서 이거잖아. 뭐 두 눈의 곱이라든지 두 눈 중 작거나 같은 수, 네. 크지 않은 수라고 해버리면 확 바뀔 거 아니? 네. 맞아? 1부터 36까지 뭐 곱이라고. 곱이라고 하면 1부터 36까지 있는 모든 자연수는 아니겠지. 그죠. 왜냐면 곱해서 35 어떻게 나오는데? 그건 좀 위험하네. 그지? 근데 어쨌든 1에서 36 사이 어떤 자연수들이 나올 수 있겠지. 그죠. 그지?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바꿔보자. 규칙을. 같은 시행에 대해서도 다른 확률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네. 뭐랄까? 뭐라네. 좀만 창의적인 거 아무거나 해봐. 아까 내가 말한 거 빼고 너네가 말한 거 빼고 곱셈 말고. 자, 주사위. 네, 2개요? 응. 나누기. 곱해서 소수. 네? 뭐 곱해서 소수가 나오는 이라고 해버리면 그럼 안 되는 것도 있죠. 안 되는 것도 있잖아. 그러면 사건이 돼버리잖아. 큰일 나버리겠네. 다 대응시킬 수 있어야겠죠. 아, 네. 그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뒤에 자리가 1, 2, 3, 4예요. 뭐.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자리에 뭐 곱해서 아니면 아니죠. 그냥 그렇네요. 뭐 뒤에 거? 아, 그렇네. 그거 생각 못했네. 곱해서나 더해서나 둘 중에 하나 고르면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자, 뭐 예를 들어서 하는 걸로 할까요? 이걸 시행해서 두 눈 중 크지 않은 수를 크지 않은 한다고 치면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x가 뭐뭐뭐 있을 수 있을까? 그죠. 그 뭐뭐뭐 있을 수 있을까? 1, 2, 3, 4, 5. 1, 2, 3, 4, 5까지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거 안 되죠. 아, 그지? 6 되죠? 어? 6 되죠. 작거나 같은 수니까 6도 되네요. 6 나와버리면 아, 그래 이런 식으로 그죠,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어차피 다 대응시켜야 되니까 응. 6이 안 나면 안 되네. 아니 그건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 근데 66 대응은 어떻게 시켜요? 아 6 대응시키려면 6이 있어야지.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오케이.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알겠냐? 네. 이게 확률 변수입니다. 나쁘지 않다. 자, 내가 용어에 이렇게 공들이는 이유 압니까? 알겠습니다. 제발 이해해야 되고 씨발 외우지 말고. 이해 나쁘지 않다. 지금 바로 그냥 여기까지 이해해버렸죠? 네. 그죠? 이게 왜 내가 공들이냐면 사실 이런 거 몰라도 몇몇 문제들은 풀 수 있어. 그냥 일본 진행하는 근데 그거에 약간 현혹돼 버린다. 그치. 그러면 그 문제들, 쉬운 문제들 풀다 보면 우리 처음에 그라데이션으로 난이도가 올라갈 거니까 처음에 쉬운 문제들 풀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쉬운 문제를 풀다 보면 확률 변수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몰라도 문제가 풀려 안 풀려? 풀리겠죠. 풀려. 그러면 잊고 살겠지.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좆된다. 오케이. 자,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이상. 이산 확률 변수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냥 단어의 뜻으로서 이산과 이거에 반대되는 연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불편한 왜요? 그런 불연속이라는 또 맞네. 연속. 우리 산이 이산이 원래 뭐예요? 그 연속이 아닙니다. 자, 봐봐. 이렇게 이산적 수와 연속적 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수. 이산적 수. 수. 적수 말고 씨발 이산적수 말고 이산적 수와 연속적 수가 있습니다. 자, 봐봐. 나 이거 느낌으로 한 방에 이해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물론 나중에 부연 설명할 거지만 자, 느낌으로 말해줄게요. 느낌. 그거 좋아하죠. 여기 수직선이 있어. 뭐가 있다고? 수직선. 수직선이 있어. 수직선. 수를 올려놓은 직선이죠. 네. 자, 내가 여기다 이산적 수를 표현해 볼게. 네. 느낌으로 딱 이산적 수를 표현해 볼게. 이산적 수. 그게 불연속 맞는지 네, 좀 뒤직적이라. 좀 아가리 닫아봐.
존나 처먹기 싫어. 이게 이산적입니다. 네. 오케이? 연속적 수는 뭐냐? 연속적수. C I got it. You got it? I got it. Really? 진짜로. 진짜? 저건 연속적수는 네. 저건 정수고 저건 실수. 와, 씨발 끝났다 그러면. 내 말은 자, 이산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흩어질 산이거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흩어져 있는 수야. 네. 뭐냐? 예를 들어서 자연수 아니면 정수 이런 애들 값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거. 그게 이산적 수입니다. 그러니까 띄엄띄엄 떨어져 있으면은 네. 꼭 쟤네가 아니어도 돼요. 예를 들면요. 자연수나 정수의 부분집합이어도 되죠. 오케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규칙성에 의해서 특정한 수를 만들었어. 수집합을 만들었어. 그래서 뭐 걔네들은 전부 다 뭐 이렇게 돼 있어. 뭐 0.5, 1.5, 2.5, 3.5, 4.5 이렇게 띄어져 있어. 그러면 이산적 수라고 보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연속적 수는 뭐냐? 실수. 쫙 이어져 있죠? 그래서 이산적 수의 특징은 뭐냐면 다 어떤 숫자 하나를 딱 집었을 때 야, 그 다음 숫자 뭐야?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요. 야, 5 다음 숫자가 몇이야? 5 다음 숫자가 몇이야? 6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죠. 그게 이산적 수의 특징입니다. 아. 또 다른 특징, 네. 셀 수 있습니다. 오. 그죠? 좋네. 자, 연속적 수의 특징 뭐겠어 그러면? 5 셀 다음 수 숫자가 없죠. 뭔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거 없죠. 어떤 숫자 딱 정해놓고 야, 이 숫자들 안에서 이 집합 안에서 이거 다음 숫자가 뭐게? 하면 5 다음 숫자 몇인데? 5.01 이런 거 이런 거. 그런 긱사대이 맞죠? 네. 그럼 5.001은 새끼야. 그래서 바로 맞을 거 아니야. 그지? 안 되죠. 안 되죠. 다음 숫자를 알 수 없습니다. 왜? 간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옆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너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연속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케이? 네. 그리고 셀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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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부터 10까지 실수 전체 집합.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실수 몇 개야? 못 세. 근데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자연수 몇 개야? 셀 수 있어. 몇 개? 1에서 10 사이에 있는 자연수 몇 개? 10개. 사이요? 1에서 10 사이면은 사이면은 보통 1과 8개. 10을 빼지 않나? 8개죠. 어쨌든 셀 수 있다는 거지. 자, 얘 셀 수 있고, 얘 셀 수 없고. 오케이? 네. 존나 많고, 범위가 정해지면 유한계 있고. 네. 근데 그 자체로도 무한계 있긴 합니다. 자, 무한계 있긴 합니다. 개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얘도 무한계 있고, 잠깐만, 앞에 잠깐만 봐봐. 네. 자, 개수로 따지면 안 돼요. 얘도 무한계 있고, 얘도 무한계 있어. 맞지? 네. 대신 뭐가 다르냐면, 약간, 그 어떤 느낌적으로 말하면, 농도가 다르지. 그죠. 무한계인데, 얘는 농도가 존나 높고, 네, 고농도. 얘는 고농도고, 얘는 좀 농도가 낮죠. 네. 슴슴하죠. 그죠? 약간 선생님 초콜릿이 연속적인 거고. 아, 야, 잠깐만. 오케이. 넘어갔어요? 오케이. 넘어갔는데?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연수 정수를 이산적 수라고 하고, 실수나 유리수를 연속적 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게 뭐냐면, 이산 확률 변수예요. 그럼 자, 이산적 수, 연속적 수 됩니까? 네, 되죠. 대학교 가서 딱 처음 배운 게 이산 수학이야. 이산수학이요. 그럼 거기서는 숫자를 뭐만 다뤄? 자연수나 네. 정수만 다뤄. 맞죠. 그건 좀 행복하네요. 아니, 아, 행복해요? 그게 경우의 수의 난이도를 거의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수학이거든. 존나 머리 아픔. 하도 경우에서 못하거든요. 경우의 수로 거의 끝장 보는 수학이거든. 그 우리 과에 그 얘기가 있어. 그 이산 수학을 1학년 때 배워. 근데 졸업할 때까지 아무도 마스터를 못해. 이산수학이. 그래서 다른 전공은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돼. 근데 선배들이 처음 입학하자마자 딱 말해줘. 이산 수학은 질문하지 마라. 어차피 아무도 모른다. 그거는 그냥 경지가 저기 위에 있습니다. 어나더 레벨에 있습니다. 근데 1학년 돼요. 어? 왜 1학년 돼요? 내 생각엔 내 짧은 식견으로는 걔가 1학년에 있는 이유는 걔가 다른 거랑 연결이 안 돼.
그래서 동떨어져 있어서 언제 배워도 상관없어. 아, 그럼 뭐 이왕이면 나중에 2학년, 3학년 가면 배울 게 존나 많으니까 그나마 배울 게 없는 1학년 때 배우는 게 아닌가라는 내 짧은 식견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내가 문제는 저희도 배워요? 너요? 네. 너 수학교과 가실래요? 아니요. 아니 수학과 수학교과 이런 데 가면 배워요. 그래요? 내 1학년 때 그걸 몰랐어. 이산수학이라는 과목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인 줄 몰랐어. 근데 1학년 때 있는 유일한 전공이길래 신나게 했거든. 또 이것만 듣고 들어가면 재밌게 할 것 같은데요? 존나 열심히 했지 나는. 네. 1학년 때고 하니까 자 나는 여기서 잠을 찍겠다. 힘들게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한번 여기서 뭘 보여주자 해서 딱 했는데 진짜 존나 웃긴 게 연습 문제 1단원의 연습 문제 이 한 페이지를 푸는데 1단원은 아니었어. 1단원은 그 쉬었어. 2단원인가 3단원에 연습 문제 한 페이지를 풀어. 그러면 약간 그 개념센 중단원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거든. 한 페이지 해봤자 10문제도 안 돼. 네. 진짜 거짓말 뻥 안 치고 중앙도서관에서 밤을 샜거든. 앞페이지. 근데 못 풀었어 끝까지. 확실한 체육교육학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가 전공과 담을 쌓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른 데서 탑을 찍고. 누군가가 나한테 이산수학은 원래 그런 과목이니까 너무 고생하지 마라고 누군가 나한테 말해줬다면 그런 짓을 안 했겠죠. 안 했다. 근데 내가 거기서 이미 상처를 받고 씨발 안 해 해가지고 수학과 담을 쌓았다.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항상 수학을 싫어하는 수학 선생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거랑 별개로 이산수학과 별개로 이산 확률 변수란 뭐냐면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유한계이거나 자연수와 같이 세일 수 있을 때 이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대요. 네. 근데 이거 봐봐. 유한계이거나 셀 수 있을 때 결국 뭐 말하는 거냐면 이산적일 때라는 말입니다. 그럼요. 오케이? 한마디로 이산적인 수들로 이루어진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했잖아. 어떤 시행의 결과물들의 집합인 표본 공간이 있는데 이 표본 공간에 있는 애들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확률 변수에다가 연결을 시킨다고. 그지? 네. 근데 이걸 구성하는 그 원소들이 이산적 수면, 즉 자연수나 정수면 네. 걔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 아까 춤에도 이상한 게 그치? 방금 내가 다룬 그것도 이산 확률 변수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조금 그게 있어. 셀 수 있으면 이산적이긴 하거든요. 네. 그럼 여기가 자연수 전체 집합이어도 이산 확률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자연수 전체 집합이면 몇 개냐? 무한계잖아. 네. 그런 걸 다루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를 쓸 때는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산 확률 변수를 사용할 때는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이산적이면서 동시에 유한계야. 변수의 개수가 유한계인 이산 확률 변수를 씁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룰 것은. 네. 오케이? 근데 그 으흠. 아까 제가 그 곱하기 해가지고 나열하자고 했던 거 있잖아요. 응. 근데 거기서 막 중간에 35나 그런 거 빠지잖아요. 그래도 그 숫자 자체가 속성이 이산적인 수기 때문에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근데 다음 거를 예측 아니. 그냥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잖아. 자연수.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야.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잖아. 어쨌든 걔도. 그지?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셀 수 있잖아. 유한계고. 아 맞죠. 아니요. 연속 확률 변수도 배울 거니까 내가 이산적과 연속적을 나눠 설명했지, 시키더라. 나중에 가야겠다. 죽겠네. 근데 이거까지는 좋아. 좋지, 아직까지. 아직까지 좀 행복해요. 그죠. 나쁘지 않은 기량이. 자. 그러면 봐봐. 아까 여기서 이렇게 대응되는 이 대응 전체를 뭐라 부른다 했어? 확률 변수라고 한다고 했어. 맞아? 네. 근데 이 확률 변수 x의 값들이 네. 어떤 확률에 대응되지. 분포죠. 확률 분포. 그치? 여기 px equal x에다가 대응이 되잖아. 네. 그치? 네. 그럼 여기서 일로 대응되는 그 규칙을 얘를 확률 분포라고 분포라고 했어. 네. 그지? 이 집합을. 그지? 네. 그럼 여기 표본관에 원소 어떤 게 있었어? S1이 있었어? 걔가 어떤 규칙에 의해서 X1이라는 확률 변수에다 대응이 됐어? 네. 자, 얘는 숫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순서쌍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배열일 배열일 수도 수도 있고. 그지? 뭐 색깔일 수도 있고 심지어 씨발. 그럼요. 그지? 근데 걔를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규칙을 열심히 만들어서 그 규칙에 의해서 어떤 숫자에다가 대응을 시켰고 걔가 확률에다가 대응이 될 거야. P1. 네. 이게 확률 값이겠죠. 그럼 얘도 숫자겠죠. 몇에서 몇 사이의 숫자? 0에서 1 사이의 숫자겠지. 그지?
0 이상 1 미만의 숫자일 거 아니야? 확률이니까, 그지? 네. 1 미만은 아니구나. 1 이하일 수도 있겠네요. 전 사건 확률이면 1이니까, 그지? 어떤 숫자에 대응될 거라고. 그러면 이게 확률 분포잖아, 그지? 네. 근데 그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가 아까 뭐였어? 확률 분포표. 분포표였잖아. 그거 말고 네. 얘가 이산 확률 변수로 한정돼 있을 때, 뭐일 때? 이산 확률 변수일 때. 이산 확률 변수로 한정되면 얘가 x1부터 xn까지 x1, x2, x3 해서 xn까지 존재할 때, 자 봐봐. 네. 애초에 x1부터 xn까지 있을 때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셀 수 있고 유한계라는 뜻이야. 그렇죠. 셀 수 있다라는 말은 넘버링이 가능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네. 순서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 셀 수 있으니까. 너 첫 번째, 너 두 번째, 너 세 번째. 물론 그 순서는 내 맘대로 정한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넘버링이 가능하지.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0에서 1 사이에 있는 0에서 1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들의 넘버링이 가능해? 불가능해. 그렇죠. 숫자를 못 먹여. 네. 그지? 네, 어쨌든 셀 수 있으니까 넘버링이 가능합니다. 1부터 n까지. 그럼 몇 개? n개가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n개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각각이 확률 어떤 값을 가질 거 아니? 네. 그럼 걔네들을 P1, P2, P3 해가지고 물론 이 P1, P2, P3, Pi 중에서 얘네들끼리 같은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확률이 같을 수도 있잖아. 얘가 나올 확률도 3분의 1이고 얘가 나올 확률도 3분의 1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죠. 서로 다르다는 보장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서로 다르겠죠. x1부터 xn까지는. 네. 그지? 그러면 이렇게 이산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을 x1부터 xn으로 설정을 하면 얘네들이 각각 값을 가질 확률이 P1, P2, P3, Pn으로 할 때, 이라고 할 때, 얘네들이 대응되는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 P, X 이 X는 확률 변수 이름이 X이기 때문입니다. 네. 확률 변수 이 집합 자체가, 이 집합이 들어가는 자리야. 네. 확률 변수라는 집합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겠어? 원소야. 오케이? X라는 확률 변수에 XI라는 값이 가질 확률은 PI일 때 얘를 대응시켜주는 이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대요. 이거 뭔가 뉘앙스가 뭐랑 똑같지 않아? 아까 전이랑 확률 변수랑 확률 분포랑 확률 분포랑 똑같잖아. 그냥 저기서 확률 분포가 얘랑 얘를 대응시켜주는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한다며. 그러면 얘랑 얘를 대응시켜주는 그 함수를 얘랑 얘를 대응시켜주는 그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확률 분포랑 확률 질량 함수랑 똑같아 보이죠? 근데 이산적일 때만 추가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산적이어야 돼.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 확률 변수에서만 쓰는 용어고요. 네. 굳이 뉘앙스를 구분하자면 확률 질량 함수는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함수니까 확률 분포랑 확률 질량 함수랑 같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네.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확률 질량 함수다. 아 나중에 연속 그렇게 배울 때 돼? 저거 확률 질량 함수 갖고 오면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또 다른 함수를 써요. 아. 그건 나중에 가서 배울 거고. 어쨌든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 확률 변수에서 각 변수 애들이, 여기에 있는 애들이 확률 값을 어떻게 갖는지를 알려주는 함수예요. 네. 그러니까 확률 분포를 직접적으로 식으로 알려줄 거야, 얘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예시를 봐야겠다, 이건. 예시가 없어. 통계 좀 괜찮은데? 왜, 아직 할만해? 네, 아니 좀 재밌는데요. 좋네요. 무서웠죠. 여기 보면, 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확률 분포라는 말과 확률 질량 함수라는 말이 만약 이산확률 변수라면, x가 이산확률 변수라면 이 두 개의 의미가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약간 확률 분포가 좀 더 넓은 개념이고, 당연히 이산확률 변수가 아닌 확률 변수에서 쓰기 때문에.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가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정도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확률 분포는 이 대응 관계 전체를 일컫는 말이라면, 확률 질량 함수는 실제로 이 값과 이 확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관계식을 어필하는 데 쓰입니다. 그 관계식을 나타낼 때 쓰인다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확률 변수 x라 할 때, 자, 규칙이 뭐예요? 확률 변수 x를 하나 약속했습니다. 어떤 시행에서 한 개의 주사 위를 던져서 나온 그 결과물들을 중에서 결과물들을 어떻게 어떤 규칙에 의해서 대응시킨데, 그냥 그 나온 눈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지. 그럼 봐봐. 이거 잘 보세요. 표본 공간이 뭐야? 1부터 2, 3, 4, 5, 6. 근데 이 나온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x도 그냥 1, 2, 3, 4, 5, 6인 거예요. 그럼 그냥 확률 변수 크게 봤을 때는 What? 아니에요. 뭔 마? 그냥 저기 확률 변수랑 그냥 어차피 저기의 관계 속의 확률 변수랑 같지 않나? 그치. 이 경우에는 똑같지. 왜냐면 뭔가 특별한 규칙이 안 먹혔어. 그냥 그 나온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 오케이? 근데 이거라고 할 때 얘의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확률이랑 뭐? 자, p x 이퀄 xi라고 하면 여기서 i는 몇부터 몇까지? 1부터 6까지. 걔네들은 전부 다 그냥 6분의 1이죠. 상수함수. Yes? 자, 근데 여기서 잠깐만. 그냥 내가 말로 쓰는 게 낫겠다. 이거 괜히 가져왔다. 자, 우리 오늘 배운 거 바로 쓰입니다. 자, 동전을 뭐 3번 던지는 시행에서 3번이라는 건 같은 걸 3번 던진다는 거야. 1번, 2번, 3번. 시행에서 앞면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네. 확률 질량 함수는 이 확률 변수 x에, 자, 원래 이렇게 봐야 돼요. 이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근데 지금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확률 질량 함수는 뭐게요?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자, 봐봐. 일단 확률 질량 함수까지 생각하지 말고 동전을 3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의 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하는 순간 우리는 표본 공간과 x라는 집합이 어떻게 대응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표본 공간은 뭐가 있겠어? 뭐 HHH 헤드 앤 테일로 가면 HHHH HHT HTT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몇 개 있겠어요, 이거? 그 8개 있겠죠. 2의 세제곱, 그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 그지? 자, 앞면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부터 뭐까지? 0부터. 앞면 빵개일 수도 있잖아. 0, 1, 2, 3까지. 그지? 최대 3개. 그럼 여기는 0, 1, 2, 3. 유한계잖아. 심지어 자연수로 아니고 정수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럼 이거 이산 확률 변수겠네요. 그죠? 그럼 얘가 여기다가 대응되는 px equal x. 여기다 대응되는 그 확률 값이 각각 존재할 건데 이 대응되는 규칙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면 걔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를 건데 어떻게 부를까? 자, 내가 이렇게 쓸게요. p x라는 확률 변수가 k일 확률을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누가 왔지? 여기 지금 나밖에 없는데? 선생님이? 자, 저것도 생각해보세요.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혜경쌤 왔구나. 원래 다시 올 거였음?
나타낼 수 있겠나? 그 이거 오늘 배운 거잖아. 3C. 오! 어. 지렸다. 3C. 그런데 이거 오늘 배운 거잖아. 근데 3C 뭐지? K가 나올, K가 나올. 30K 30K. 30K에 3분의 2 아니 뭐래 3분의 1? 2분의 1 그렇지. 2분의 1의 K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3 마이너스 K제곱 That's right. 그렇지. 와우. 허우 이겁니다. 이렇게 그 확률 변수 값이 가질 수 있는 그 변수를 에 따라서 그 값이 뭐냐에 따라서 실제로 그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규칙성을 제시하면 그게 확률 질량함수라고. 오케이? 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 중 하나라고 한 게 뭔 말인지 이해되죠? 네. 이거를 표로 그냥 싹 다 구해서 K가 뭐부터?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K는 0부터 0부터 1, 2, 3까지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 K에다 0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은 다음에 각각 값을 구해서 표로 딱 만들면 그건 확률 분포 표고 그냥 이렇게 식으로 딱 제시하면 그건 확률 질량 함수인 거지. 오케이. 네. 되겠죠? 네. 아, 목 아프다. 너무 열광해버렸죠? 아유, 시간 잘 간다잉, 그지? 자, 거기 2페이지 있죠? 몇 페이지야, 몇 페이지냐? 아니, 그 앞에. 104, 105 읽어보세요. 네. 내가 다음 시간까지 진도 나간 다음에 네. 너네한테 챌린지 하나를 할게. 챌린지? 여기 뒤에 가면 다음 시간까지 배울 내용이 확률 질량함, 그 확률,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이랑 이산 확률 변수의 뭐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 배울 거거든. 네. 그것까지 배우고 나서 오늘 배운 것부터 거기까지 배운 것까지 백지 출력을 하는 건 당연히 하는 거고 아니, 챌린지니까 도전이잖아. 저 근데 이거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챌린지잖아. 그지? 뭘 할 거냐면 확률 변수 개념 설명 챌린지를 할게요. 그 혹시 그건가요? 고민서가 했던 예, 근데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영상을요? 아 이제 동기부여. 우리 8시 올래? 자, 예를 들어서 영상을 찍어. 네. 뭐 여기서 그냥 내 칠판 빌려가지고 여기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도 되고 아니면 뭐 이럴 수 있어. 얼굴이 안 나오게. 아씨, 얼굴 나와야지. 나와요. 그래야 재미지. 영상을 찍어서 내가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 개념 설명만 하는 뭐 예시 안 들어도 되고 개념 설명만 하는 영상을 찍어서 본인 유튜브 채널에 올려. 유튜브요? 채널에 올려. 근데 비공개로 올리면 돼. 네. 비공개로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링크를 너가 보내주잖아. 그 보내주면 그 링크를 누른 사람만 볼 수 있어. 아, 유튜브에 그 제목을 쳐도 안 나와. 네. 유튜브에서 네 채널 들어가도 안 나와. 근데 그 링크를 눌러서 나오겠네요. 유튜브로 열어야 나와. 뭐 그렇게 올린 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링크를 공유를 하잖아. 그 설명에 딱히 하자가 없잖아. 네. 그러면 치킨 쿠폰 드립니다. 바로 하죠. 알겠죠? 저 지금도 가능해요. 그게 몇 명이든 간에. 뭐 해봤자 4명 아니? 씨발? 혹시 그지? 민사수도 말해주세요? 강민서요? 네. 강민서는 왜 함? 강민서 이거 이 마스터의 힘. 뒤질래? 안 배운 사람은 뭐 예수 연주한테 한다? 가능. 연주요? 연주가 독학해서 한다? 가능. 근데 그래 과연 할까? 지금 미적분 하느라 바빠 뒤지는데. 알려줘도 안 할 듯. 그럼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저희?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 해가지고 그 여기까지 여기요? 범위를 정해줄 거예요.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거기까지 내용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확률 분포 설명하고 이산확률 변수 설명하고 확률 질량함수 설명하고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딱 설명하면 됨. 할 것 같은데 근데?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다 이 그거 정도 난이도 아니에요 지금? 그것까지는 아니죠? 그거보단 조금 더 어렵지. 좀더 어렵죠. 분산? 너네 배웠잖아. 분산, 표준 편차 배웠지. 네,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 배웠지, 중학교 때. 네? 여기까지 해야 돼요. 아, 그거 여기까지 바라지도 않아. 난 한 여기까지만 해도 된단 마인드. 그딱 여기까지. 여기가 딱 여기까지. 맞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할 필요 없다고. 아, 그 챌린지에는.
근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 아마 거기까지 나갈 거예요. 네. 가능인데? 그래, 설명해보는 연습 해가지고 설명 딱 영상 빡 찍어가지고 진짜. 딱 올리면 치킨 딱. 유연. 네, 선생님 아까워. 안녕고도 이런 거 있어? 안녕고 비공개로 올려가지고 인강으로 다 설명해. 아. 아, 목 아파, 씨.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냥 목습해오세요. 네. 아, 목 아파. 아, 쉽네. 오케이. 할만하다. 다행이다. 아니, 걔네 어렵다 하길래 힘들 줄 알았네. 그거 알지? 우리 지금 기본 용어 배운 거. 이제 그 용어 써먹어야지. 뭔 소리야. 그죠. 맞는데, 이제 아니,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할 수 있어. 잘 끊었다. 그 영상, 종료해주라.